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변론 같은 경우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죠. 곽종문도 그렇고 홍장원도 그렇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저 인간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제 거짓을 입에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영실 재판관으로 인해 가지고 팩트 체크가 될지 누가 그거를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국회 측에 있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그리고 또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불법적이었다라는 식으로 주장해 왔던 사람들도 정작 어떻게 된 것인지 헌재에 가서는 전혀 지금까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던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국회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언론사에 대해 가지고 단전 단수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거를 갖다가 지시했다라고 하는 게 검찰 공소장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국회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언론사에 대해 가지고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빼도 박도 못하고 계엄은 불법이다라고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왜?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갖다 억압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게임이 끝나는 것이죠. 심지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국회나 이런 식으로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은 이게 많이 오염됐던 얘기긴 합니다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엄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헌재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반대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걱정이 조금 되는 것은 헌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응인데요. 특히나 이제 그 헌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증언이 바뀌고 있는 거. 서로도 얘기가 지금 맞지 않게 되고 한 사람도 어제 했던 얘기랑 오늘 했던 얘기가 바뀌는 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형사소송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찰의 조서 내용과 증언의 내용이 차이가 있게 된다면은 검찰 조서 자체를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형사소송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사소송법 그딴 거 그냥 무시해 버리고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켰을 때도 그런 식으로 조서랑 증언의 내용이 바뀌었지만 우리 그냥 그거 증거로 채택했어.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헌재법을 갖다가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법 40조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 성질에 반합니까? 반하지가 않죠. 헌재 같은 경우도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계엄이 됐으니까 형사소송 같은 경우 똑같이 내란죄에 대해서 판단하니까 이거는 그냥 반하거냐 반하지 않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헌재법에 따라 가지고 명확하게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되는 것이고 2020년도에 개정이 됐던 그 법안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지금 대놓고 그거를 무시하겠다라고 하니 이러니까 국민들의 지금 여론조사 어떤 거 보니까 헌재에 대한 불신이 과반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자, 그러면 일단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헌재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지를 보니까요. 일단 첫 번째 예상이 됐던 건 그거였습니다. 언론사에 대해 가지고 단전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 헌재에 가서도 진술을 거부할 거야. 왜? 지난번에 이제 그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증언 자체를 증인 선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형사재판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고 수사의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청문회 가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부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자체를 부인했고요. 지시하지도 지시받지도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었냐?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이나 소방청에다가 그런 식의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법률가이자 대통령인 그 대통령께서 그거를 모르겠냐? 그런데 나한테 그런 식의 지시를 내렸겠냐? 나는 그런 식의 지시를 받아본 적도 없고 내가 그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선에 딱 그었습니다. 그럼 질문이 드는 게 그거겠죠.
아니 그러면 검찰 공소장에는 왜 그렇게 적혀 있냐? 둘 중에 하나밖에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이상민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내가 그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와가지고 말을 번복하는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애당초 이상민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검찰에서 임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적었다. 이 두 가지밖에 지금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계엄과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완전히 국가의 중차대한 그런 사안인 것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상민 장관이거나 검찰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상민 장관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검찰이 가짜로 그런 식으로 조서를 만들어 놨다라고 한다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해체가 돼도 무방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라고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냐? 이상민 장관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쪽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문건 자체가 대통령실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인데 머릿말에는 소방청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MBC, JTBC, 한겨레, 여론사꽃 요런 애들의 이제 이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는 계엄 선포를 만료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들어가 가지고 1, 2분 정도 짧게 머물렀었는데 그때 당시에 책상 위에 있었던 이 문건을 얼핏 봤고 그 문건에 뭐라고 적혀 있었다?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라고 하는 게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정 장관의 이 얘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종이 쪽지에 그런 것들이 적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언론에 대한 그런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계엄 자체가 불법이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실제로 전달이 됐는지 여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실제로 이게 실행이 됐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건에 뭐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것보다도 이게 실제로 그러면 소방청에 전달이 돼가지고 그런 지시가 있었는가 요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쪽지 그 쪽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비상 입법기구를 갖다가 구성하라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입법기구는 국회인데 그 국회를 갖다가 마비시키고 비상 입법기구를 갖다가 그 예산안을 짜라라고 하는 게 최상목 지금 이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쪽지에 대해 가지고 이상민 장관이 하는 얘기는 대통령이 최상목에게 쪽지를 주는 건 못 봤다라는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직접 자기한테 쪽지를 주지는 않았다라고 했고요. 대통령실의 어떤 직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쪽지를 받았다. 이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쪽지 자체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상민 장관은 하지는 않고 또 쪽지 유무보다도 그 쪽지를 최상목에게 대통령이 직접 주는 거는 보지 못했다. 요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 같은 경우는 계엄 전에 국무회의에서 열띤 토론과 소통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는 분명히 열렸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문영배도 그렇고 이 계엄 전에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계엄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닌 불법적인 것이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엄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다라는 걸 명확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이 국무회의 이후에 이 계엄이 선포됐었을 때도 계엄 자체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암시하는 게 뭐겠습니까? 국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엄 선포가 의결이 되게 된다면 계엄 선포가 이제 끝났다라는 걸 의결하게 된다면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꿔 얘기해가지고 애당초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 국가를 무슨 전복시키고 막 이런 목적이 아니라 야당의 폭거에 대한 경고성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국회에서 의결만 하면은 그냥 관두려고 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증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지금 뭐 홍장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러 지금 사람들의 얘기가 사실상 헌재에 나와 가지고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 내용들을 차분하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헌재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가 다음 주까지 해 가지고 변론을 마무리하고 최종 변론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2월 18일, 19일 뭐 이 정도 돼 가지고 최종 변론이 끝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선고가 3월 초중순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뜻인데 제발 좀 헌재가 서두르지 말고 국민적인 염려와 걱정을 조금이라도 인식을 하면서 꼼꼼하게 정말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절차에 맞춰 가지고 일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